우리 집에는 8년간 남편의 여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몇 달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8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입니다. 오후 3시, 저는 주방에서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남편의 여동생 지혜가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언니! 저는 손에 국자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혜는 소파 앞에 서 있었어요. 발 밑에는 제가 아침에 빨래해서 개어놓은 아이들의 옷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봐. 이 옷 냄새 정말 심한데? 세제를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옷들을 주워 담았어요. 지혜는 소파에서 내려오지 않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언니, 내 말이 맞잖아. 요즘 세제는 정말 별로야. 우리 엄마 때는 그 순간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철렁했습니다. 나이 먹어가는 아가씨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내 살림 실력을 품평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지혜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처음 지혜가 우리 집에 온 것은 8년 전 지혜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였습니다. 지혜는 이혼을 했고 갈 곳이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도 힘들어. 잠깐만 우리 집에 있게 해줄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니까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혜는 착했어요. 정말이에요. 밥을 지을 때도 먼저 나와서 손을 거들었고 아이들도 같이 돌봐줬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렇게 말하던 지혜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정확히는 제 남편의 사업이 다시 일어서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5년쯤 됐을 때 집이 커졌고 차도 바뀌었고 생활이 나아졌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지혜의 눈빛이 변한 건 언니, 나도 이 정도 되면 이제 혼자 살게 나가야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왜? 괜찮잖아. 여기 있어. 지혜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나도 신세만 지우는 것 같고, 오빠가 나 독립하는 거 조금만 도와주면 하지만 지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3년이 더 지났거든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모든 게 폭발했어요. 처음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지혜가 남편 몰래 제 서랍에 손을 댔어요. 제 회사에서 나눠주는 선물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는데 지혜가 그걸 꺼내더니 자기 친구들에게 나눠줬답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왜 이런 행동을 했어? 제가 물었을 때 지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까짓 게 뭐 대수야. 언니 이런 거 많잖아. 그냥 친구들한테 선물해줬을 뿐인데. 그 말에서 저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까짓 게 뭐라는 말에 제 물건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혜 눈에는 제 것도 우리 것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지혜는 거실에 앉아서 남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모두 저를 깎아내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언니가 남편한테 얼마나 심한지 알아? 항상 남편 월급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불평해. 언니가 아들 교육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알아? 정상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지혜를 봤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웃고만 있었어요. 친구들도 웃었어요. 마치 농담인 것처럼.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했던 말들 왜 듣고만 있었어?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냥 농담이지.
농담이라고 했어? 내가 남편한테 불평을 하는 사람인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제 카톡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니, 지난주에 학교에 오셨던 분이 누구신가요? 네, 누구요? 아, 아드님이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아이들 반 앞에서 아이들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아주 불편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학생에게 쌍꺼풀 수술을 하면 예뻐지겠다 하고 어떤 학생에게는 살 좀 빼라고 이렇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지혜라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왜 학교에 갔어? 지혜는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조카들 학교 구경이나 할까 싶어서 데리러 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어? 뭐 특별히 한 말은 없는데 조카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왔어. 지혜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제가 알던 웃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왜곡된 비뚤어진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언니가 너무 민감해. 그냥 장난인데. 장난이라고?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 상처. 아이들이면 금방 잊어버리지. 그 말을 하는 지혜의 표정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기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마치 자신의 말이 정당하다는 듯이, 그날부터 저는 지혜가 보는 눈빛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볼 때 지혜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가하는 눈, 판단하는 눈, 그리고 때론 경멸하는 눈.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지혜가 좀 문제가 있어. 아이들한테 상처를 줘. 남편은 또 침묵했습니다. 지혜가 나갈 때가 됐어. 벌써 8년째야. 처음엔 아이들 봐주고 도와준다며 좋댔잖아. 그리고 지혜가 갈 데가 없잖아. 혼자잖아.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나가겠지. 그 말을 멈춘 남편의 얼굴에서 저는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죄책감 같은 것, 마치 지혜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혜는 8년 동안 남편의 죄책감을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실패한 것도, 혼자인 것도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제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남편은 그 죄책감을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지혜는 영리했어요. 정말 영리했어요. 남편의 죄책감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일 뒤 저는 우연히 남편 카드 거래 내역을 봤어요.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카드로 이런 거 나갔어. 남편은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건 지혜가 좀 쓸게 있다고 해서. 저는 바로 지혜를 찾았습니다. 지혜는 거실에서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방금 산 옷인 듯 했습니다. 이거 누가 사줬어? 아, 이거? 오빠가 나 회사 취직하는데 필요한 거 쓰라고 사준 거야. 오빠가 카드 주던데? 지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무리 필요한 것 사라고 했어도 적정선이 있지. 그리고 당신은 나하고 상의한 적 없잖아. 남편에게 더 말하려는데 지혜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가 날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해? 내가 뭐 했어? 난 그냥 옷 사달라고 했을 뿐인데. 오빠가 사줬는데. 남편은 해명하려 애썼지만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내가 내 동생 필요한 것도 못 사주냐? 요즘엔 한두 벌만 사도 그 정도는 나와. 지혜는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눈물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8년이나 도와주고 있는데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줘. 항상 자기 아이들, 자기 남편, 자기 것만 챙기고. 남편의 얼굴이 흔들렸어요. 지혜야, 너도 그만해. 왜? 내 말이 틀렸어? 난 8년을 어떻게 살았어? 나도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도왔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은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혜는 남편이 있을 때면 보라는 듯 울었고 남편은 제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제가 지혜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느낌을 알아챘어요. 엄마 고모가 왜 자꾸 울어? 그리고 엄마 없을 때 우리 혼내. 아이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서서히 고립되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지혜를 먼저 찾았고 저녁밥을 먹을 때도 지혜와 남편은 내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뭔가를 나눴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큰 폭발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집의 한 방을 지혜를 위해 전부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말했거든요. 지혜 방을 왜 리모델링해? 여보, 정신 차려. 너한테 지혜 다음이 나야? 그 질문에 남편은 대답을 피했어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거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래서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지금까지 함께한 남편이 제 가족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철저하게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지혜가 서 있었어요. 언니, 깼어? 뭐해? 저는 얼굴을 닦으려 했지만 지혜는 이미 제 눈물을 봤어요. 울어? 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니, 난 언니가 부러워. 저는 놀랐어요. 뭐가? 안정적인 남편에 아이들도 있고 다 가졌잖아. 난 이혼했지. 직장도 없지. 나이는 차가지. 어느 순간 언니가 가진 건 나도 다 가지고 싶어서 오빠를 자꾸 빼앗고 싶었나 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난 언니랑 오빠 덕분에 살았어. 정말이야.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학교에 간 날, 아이들 얼굴을 비난한 날, 그건 너무 심했어. 정말이야. 그 담임 선생님이 오빠한테도 연락을 했더라. 뭐라고? 내가 학교에서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해줬어. 집에 와서 오빠를 봤는데 오빠 얼굴이 정말 나를 곧 쫓아낼 것만 같았어. 그리고 한심하다는 듯. 그리고 그걸 봤을 때 난 깨달았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 열등감을. 지혜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나 나가야 해. 이 집에서. 난 여기서 더 살 수 없어. 이 집에서 살면서 매일 언니를 깎아내리고 오빠를 이용하고 그게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저는 지혜를 봤어요. 처음으로 그 얼굴에서 제 기억 속 지혜를 찾았습니다. 나 일자리 얻었어. 이제 나도 스스로 해내야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한밤중에 고요함만 가득했어요. 나 이번 달 말에 나갈 거야. 그리고 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정신과 응.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내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 지혜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그때 비로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눈물이었어요. 분노도 안도감도 그리고 어딘가 모를 슬픔도 섞여 있었던. 일주일 뒤 지혜는 이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상담사를 만나는 삶으로 남편은 지혜가 상담사를 만나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상담사를 만나? 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원했어. 그리고 나도 그게 낫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혜가 혼자인데 지혜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혜는 자기 인생을 찾고 있는 거야. 남편은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깨닫는 침묵 같았어요. 그달 말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봤어요. 왜? 내가 너를 보지 않았어. 내 죄책감만 봤어. 그리고 그 죄책감이 지혜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남편의 얼굴에서는 진심이 흘렀어요. 지혜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 글쎄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아.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 누웠어요. 침묵 속에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침묵 속에 2주일이 지났을 때 지혜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나 조금씩 힘을 내고 있어. 꼬여있던 마음들도 조금씩 풀리고 있어.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했어. 내가 정말 많이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오빠한테 풀었다고. 이제 그 상처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언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지혜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미안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더 봐줬어야 했어. 넌 이제 조금씩 나아. 그래,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우린 여기 있으니까. 3개월이 지난 지금 지혜는 월 2회 우리 집에 와요.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떠납니다. 아직 자주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전처럼 왜곡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치유의 눈물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처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죄책감과 무시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간 우리의 모습을.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엄마 고모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응, 고모가 자신을 돌보고 있는 거야. 그건 정말 용감한 거야. 이제야 이해했어요. 상처는 모두가 나눠 가지는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모두가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을. 명절이 올 때마다 생각나요. 지혜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그날. 그리고 지혜가 떠난 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기다렸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중에 그런 누군가가 있나요?